자, 이 현직 대통령이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 이게 헌정사상 또 초유의 일이죠. 그 외신들도 일제히 대통령 구속 기소 사실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된 지 54일 만이고요. 검찰은 이례적으로 전국 검사장 회의까지 열어서 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온갖 불법 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검찰이 전락했다, 이렇게 맹비난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다, 적법 절차 원칙을 검찰이 내던져 버렸다. 윤상현 의원은 이를 추인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했고,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 재판은 치타처럼 이재명 재판은 나무늘보급이다, 이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했고요. 홍준표 시장은 추가 수사 없이 면책적 기소를 한 것에 대해 차후 책임 문제가 재조사될 거라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마침내 내란 수계에 대한 단죄가 시작됐다 평가했고요. 한민수 대변인은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 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사필 규정 안심 명절이라고 평했습니다. 검찰의 구속 기소 네 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원석 의원님. 그 전에 이제 법원이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2번 반려했잖아요. 네. 공수처법 26조를 근거로 했는데 그 26조를 찾아보니까 사건의 신속 처리 원칙이더라고요. 네. 그게 뭐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아닌데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수사권 분리 또 이 검찰 개혁 이 원칙으로 돌아가 봤을 때 공수처도 같은 검사잖아요. 네. 검사가 수사에서 공소 제기를 요청한 사건을 또 검사가 다시 수사한다는 게 맞지 않는다,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법원의 그 뭐 깊은 속뜻은 모르겠으나 워낙 중대한 사건인데 행여라도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을 만한, 흠이 될 만한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2차례 거듭 이제 영장 신청, 그 영장 기한 연장 신청을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반려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기간을 연장을 신청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의 공소장을 써놨던 것 같아요. 그런 네. 보도도 나오는 거 예. 보고 이미 이제 뭐 공범들 수사 과정에서 웬만한 혐의는 다 다져졌다, 이렇게 본 것 같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수사 협조 안 할 게 명백한 상황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없다는 이제 결함이 있는데, 그거야 뭐 피신 조서 효력을 다 부인하면 재판 가서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검사장 회의까지 거쳐서 네. 결론을 내린 걸 보면 검찰도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수사팀의 판단만으로, 총장의 결재만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검사장 회의라는 그런 좀 이례적인 형식까지 도입을 해서 기소를 결정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향후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6개월 내에 재판 1심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보다는 좀 길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확실히 확인된 건 이 수사권 조정 문제 좀 심각한 것 같다. 이거 다시 좀 재조정해야 될 것 같고, 네. 공수처는 존폐를 검토할 만큼 이제 무능력을 완전히 드러낸 것 같은데, 이번에도 내란 수괴 혐의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이제 기소해달라고 의견을 냈는데, 근데 직권남용 혐의냐 모순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하면 김용현 이하 여기는 피해자예요. 직권남용에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니까 약간 좀 이상하다. 그럼 그 사람들 석방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공수처가 여러모로 제가 보기엔 한계를 노출했기 때문에 이대로 공수처를 그냥 두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뭐 나중에 검토할 일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김경진 의원님은 이 심우정 총장이 뭐 제대로 된 판단을 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전에 앵커께서 이제 오프닝 멘트 하실 때 윤 대통령 떡국을 교도소 안에 드신다. 참 울컥하네요 보니까. 별로 그렇게 기분이 많이 안 좋네요 보니까. 기분이 좀 많이 안 좋고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또는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리고 그 전에 내란죄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 다 100% 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보면. 네.
그런 상황에 비춰 보면 사실은 제가 이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미 여러 가지 증거는 다 채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대통령님 입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든 안 하든 별 상황이 뭐 변화될 무슨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어떤 사건 처리의 흐름 속에 있지 않았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님이 이 내란죄라고 하는 죄는 저는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됐는가, 또 왜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는 민주당과 또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매우 어떤 대한민국 정치를 잘못되게 흔드는 정치 집단과 정치인의 존재로 인해서 그런 행위까지 나아간 측면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국가 전체가 2025년에 어떻게 현명한 선택을 우리가 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박원석 의원님 공수처 존폐 문제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님의 사건에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이게 수사권 조정, 속칭 말하는 검찰 개혁, 뭐 수사 구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얼마만큼 문제가 많은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더 국민들 앞에서 지금 이게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최근에 사기죄라든지 어떤 개인으로서 국민들이 어떤 범죄 피해를 입고 고소라든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 옛날에는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뭐 어떤 식으로인지 가닥이 잡혔거든요. 예. 요새는 한 1년, 2년 가도 가닥이 안 잡혀요. 수사 진척이 안 돼요. 수사 진척이 아예 안 돼요.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형사사법 개혁이라고 하는 것의 지금 후과예요. 근데 지금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만 관심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만 보이는 건데, 이게 물밑에 숨어있는 대한민국의 큰 흐름이 지금 아주 뒤틀리고 개판으로 갔던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고 이래요.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이 업그레이드 되려면 예. 과거에 이게 어떤 잘못된 이념과 어떤 생각의 좌표에 휘둘려서 나아갔던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 의해서 주도됐던 그 개혁이라고 하는 그 조치들에 대해서 이 공수처를 지금 반면 교사 삼아서 잘 좀 생각해봐야 될 대목이 있다라는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런데 어제 이제 검찰총장이 이 검찰 간부들 이제 소집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또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구속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최민희 의원은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안심할 수 있는 명절이 됐다 이렇게 평을 했어요. 장현주 부위원장. 네. 그 민주당 쪽에서는 뭐 구속 기소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던 모양이죠. 글쎄요, 뭐 그런 가능성을 타진했다라기보다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특히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된 상태로 수사 중이었고, 그 구속 기한을 검찰이 연장 신청을 했는데 이게 2번이나 이제 불허가 되면서 이런 상황들이 좀 이례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아마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을 했는데 이게 불허될 거라는 거를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예전 사례도 있었고, 뭐 조희영 교육감이나 이런 사례 때는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온 거를 검찰이 보완 수사를 했던 또 그런 또 앞선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 기한이 연장되고 보완 수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이게 뭐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니까 그날은 좀 여러 가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지? 이러면서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의미 자체가 앞서서도 뭐 박 의원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석방이 잘못됐다라는 취지가 전혀 석방이 아니라 그 구속이 잘못됐다는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석방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전혀 아니고, 단순히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으니까 검찰은 공소 제기 여부만 결정을 해라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 기한 만료 안에, 그러니까 지난 주말이었죠. 주말 안에 구속된 상태로 기소가 될 거다라는 부분들이 대부분의 예측이었고, 뭐 그 예측대로 된 것 같습니다. 뭐 검찰총장과 뭐 전국 검사장들이 모여서 회의한 거에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의견들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아마도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을 하자 이런 의견들이 주로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소장은 이미 예전에 나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10명 넘는 사람들이 구속 기소가 됐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혐의 자체는 이미 뭐 범죄 사실이 다 완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 구속 기소가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제 부실하고 부당하고 부정의한 기소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호 대변인께는 그런데 어쨌든 뭐 위법한 영장이라고 이제 공수처 영장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주장을 하지만 이제 그 본인이 이제 그 수사 자체를 거부했잖아요. 이게 약간 좀 국민 눈높이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네. 수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서는 첫째는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절차적으로 아무런 흠결이 없게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법 절차를 두 번째는 국민들이 다 납득하실 수 있도록 모든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엄청난 그 논란과 결격을 남겼다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의 그 적지 않은 숫자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란이 맞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내란이라고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지금 그 수사 절차에서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더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공수처와 서부지법이 그것을 이제 주도했지만 그래도 좀 더 경륜 있고 경험이 있는 서울중앙지법이나 또는 대검찰청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를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채우는 게 순리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이상 꿰진 않겠다.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도 거기까지 책임지지는 않겠다. 저는 이제 그런 태도라고 보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앞으로도 대법원 갈 때까지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그다음에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이 그것이 이제 적법했느냐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어떤 판결이 나와도 국민들께서 그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게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대통령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명백하게 있는 경찰이 수사하고 그 다음에 기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그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검찰이 또 이렇게 했는데 검찰은 사실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검찰은 이 내란죄에 대한 보강 수사권도 없어요. 이것은 검수완박에 의해서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은 6대 범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보완적인 경찰에 대해서도 재수사나 보강 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 것도 아주 제한적인 것만 인정이 되는데 내란죄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수사할 때 그때 이제 법원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 조지호 경찰청장은 검찰이 수사권이 있거든요. 경찰관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 못하고. 근데 조지호 경찰청장의 공범이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한 것인데 이건 대통령은 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내란 외환 빼고는 소추할 수도 없는 건데 검찰 수사권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것이에요. 그래서 법으로 돌아가자 처음부터. 그래서 국민들에게 의문점을 남기지 말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호 대변인도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대면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긴 합니다. 이제 검찰은 이미 이제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가담자 10명을 이미 구속 기소했고 뭐 그래서 입증에는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또 법조계 판단도 상당수가 이 부분을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 출신 권성동 추진위 의원 얘기는 왜 증거가 충분한데 왜 2번씩이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느냐. 검찰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 이익으로 해석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대면 조사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향후 재판에서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 공수처 수사권 문제,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적법성 문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김경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논란을 제기할까요? 윤 대통령 측에서? 그냥
법적으로 문제 제기고요. 예. 그게 지난번에 뭐 헌재도 그렇고 체포적 부심도 그렇고 다 기각이 됐잖아요. 보면 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도. 그러니까 아주 꼼꼼하고 엄밀하게 법 조항 말 그대로 문헌 그대로 지키라. 이제 이런 의미의 촉구라는 그냥 맥락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요. 이게 그렇게 법정에서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지 않나 싶어요. 뭐 자, 이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이제 보석 청구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보석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범죄 혐의도 워낙 중하고 본인이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석 저는 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고요. 뭐 1심 이제 구속 기간 6개월이 보장이 돼 있는데 그 안에 어쨌든 재판이 빨리 진행돼서 6개월 내에 1심이 확정되면 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거. 그게 아니면 뭐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뭐 권성동 원내대표나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제 뭐 이런저런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뭐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와중에 체포영장도 나오고 구속영장도 나오고 이의 신청도 기각되고 앞서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공소유지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윤 대통령 쪽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이제 정치적 주장을 계속 반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난번에 4차 변론기일 때 헌법재판소에서 그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인가요? 그분이 국민들은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라 그런다. 그런데 반국가 세력은 이걸 내란으로 몰고 있다. 그게 헌법재판관까지 지낸 법률가가 할 얘기입니까? 그 전혀 법리적인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정치적 주장을 더군다나 이제 유튜버들이나 하는 얘기를 끌어와 가지고 이분들이 할 말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변호인들마저 공론장에서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서부지방법원의 그런 난동 같은 거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소송지휘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이제 그런 헛소리가 나오면 입을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조국 장관 헛소리하는 걸 6년 내내 듣고 있어요. 지금도 그 조국 장관이 처음에 혐의 문제됐을 때 9시간인가 10시간인가 스탠딩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 스탠딩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답했던 거하고 대법원 최종 판결문하고 한 줄 한 줄 대조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서초동 길거리에서 조국은 무죄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에게 자, 당신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도 무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국 일족을 이게 검찰이 무슨 인위적으로 일가족을 도륙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보고 있는 장면들이 저거예요. 이재명 대표 재판들 지금 기소해놓고 뭐 1년, 2년, 뭐 3년 가까이 그냥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정당의 당대표, 일국의 대통령, 야당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민국의 법치를 훼손하는 가장 최고의 주역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지도자를 하고 있구나.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왼쪽 오른쪽으로 진영이 나눠가지고 그 정치 지도자들이 해대는 거짓말에 부안해동해서 다 자기 편 지도자는 진실을 얘기한다고 박수를 치고 반대편 지도자는 악마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하고 있고 제가 어느 순간부터 국민들이 우리가 눈맑은 국민들이 모든 상황을 밝은 눈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자주 드리거든요, 보면. 그래서 자기가 소속하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 이거하고 상관없이 조금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또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또 중앙지검에서 이제 형사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통상 이제 그 6개월 내에 이제 1심을 이제 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서울중앙지법에,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일주일에 2번. 뭐 이렇게 되면 그 윤 대통령 측에서 일단 형사재판 받고 있으니까 헌재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라고 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될 경우에 장현주 부위원장, 이거는 네. 그 의무조항은 아닌 거죠. 헌재가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헌재 네. 재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뭐 당연히 멈춤 없이 이대로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어제 구속 기소가 되긴 했지만 형사재판이라는 것이 기소되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재판이 막 열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기소가 되면 중앙지법에서 이 사건을 배당도 해야 되고요. 네. 배당돼서 재판부가 정해지고 나면 그 재판부가 이 이후에 변론 준비기일이라는 거쳐서 준비기일을 정해서 어떻게 앞으로 뭐 증거 자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변론기일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런 걸 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절차들이 뭐 2월, 뭐 길게는 3월, 4월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변론 준비기일에는 또 피고인이 직접 참석해야 되는, 출석해야 되는 의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아마 설 연휴 이후에 2월에 되면 좀 굉장히 집중적으로 집중 심리가 이루어져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심판 절차하고 그다음에 이 구속 기소된 그 내란 혐의하고의 재판을 동시에 받는 일보다는 탄핵 절차가 이미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 형사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아졌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청주지방 법원장인 임병렬 그 지원장이 또다시 또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공수처에 영장 발부한 판사 책임 없냐. 요 문제는 향후 재판을 통해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한 조치가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형사소송법 대ወ칙에 반할 소리가 있다는 주장을 해서 법원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물론 이제 임병렬 지원장 주장에 대해서 재판 독립 침해 소지가 있는 위험한 주장이다라는 또 이렇게 맞서는 그 판사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이런 걸 보면 혹시 형사상 소송 절차 흠결이 있을 때 법원이 내리는 공소기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절차는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 위법과 탈법과 불법이 그동안 과정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기하지 않으면 저는 오히려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윤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다.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처음에 단추를 잘못 꿰지 않았다. 그 두 가지 전제를 빼놓고 판사들이나 또는 뭐 그 법률가들이 그냥 법률 조문만 놓고 그냥 그 판단했을 때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그 법조인들이 거의 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부지법의 영장을 그 청구한 것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 두 가지 이제 전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제 논란이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란이 있을 정도로 많은 위법과 탈법의 문제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이미 2016년, 17년에 경험을 해봤던 것처럼 모든 제기되는 의혹들이 다 사실이라고 그냥 단정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유죄라고 그냥 판결을 사실상 그 내부에서 그냥 해버리고 그렇게 마치 광풍처럼 몰아가는 그런 것은 정말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철저하게 따져보고 그것이 정말 진실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오염된 진술을 시킨 것인가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우려되는 정황들이 이미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했다는 얘기도 그게 이제 요원이냐 의원이냐 그 부분들이 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녹취가. 근데 이제 김병지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에서 질문 자체가 요원들에 대한 걸 물어본 거예요. 그 요원들이 뭐 일부는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었고 일부는 밖에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한 것이 없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요원이라고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의원으로 이제 둔갑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근데 뭐 공소기각이라고 하는 건 이제 형사소송법 328조에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된다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